네, 안녕하세요. 클로버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로버시 지금 이평선 근처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데 이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지금 아직은 로봇 장세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으로 좀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로봇주들이 장세가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 모든 종목이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로봇주들 뭐 1, 2, 3이 있다라면은 얘 올라갈 때 얘는 쉬고 얘가 올라갈 때는 얘네 둘이 쉬고 그리고 얘네 둘이 쉰 다음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클로봇이 이런 움직임을 좀 보이면서 지지부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상승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 한다라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네들이 좀 더 조정이 나온다라면 어디까지 눌릴지 눌렸다가라도 반등할 수 있는지 그럼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놨던 주체들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클로버 같은 경우 지금 차트를 좀 더 늘려서 보면은, 자, 이거 전에 없는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얘네들이 앞전에 이런 거래대금을 만들면서 이런 긴 시간 동안 횡보를 해주면서 물량을 매집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거래대금을 틔우면서 이렇게 매물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놨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를 또 돌파하면서 거래대금이 쌓아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매물대를 만들어 놨다. 자, 여기서는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상방, 하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매집을 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올려놓은 다음에는 어땠습니까? 이 박스권 중간 부분을 잘라봤을 때 이 중간 부분 근처에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왔다 갔다 해줬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해지는 건 뭐냐? 결국에는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속적으로 여기서 돈이 들어가고 있다라면은 얘네들 상승하는 움직임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는 그림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면은 오히려 조정의 움직임이 나와줄 것이다. 자, 그래서 바로 한번 흐름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기관도 외인도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진짜 실질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냐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거고, 그리고 이 기간을 좀 더 늘려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자, 기간을 지금 20거래일이 아니고 60거래일로 한번 돌려서 보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최근에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듯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지만 60거래일부터 7월부터 움직임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매수했던 물량들이 남아있던 상태를 보여준다. 외인도 마찬가지, 기관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이렇게 매집을 하던 구간에서 상승을 시켰는데 물량이 다 빠져나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는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애들, 아직까지 수익 실현 안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다. 그러면 얘네들의 움직임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봐야겠죠. 자,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 매수가 매도보다 훨씬 많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매수 상위 쪽에선 외인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뚜렷하고, 매도 상위 쪽에서는 이제 개인과 기관의 움직임이 좀 뚜렷하게 나타난다.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나왔던 자리들은 어디일 것이냐. 우선 신한투자 같은 경우, 자, 이 밑에서부터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고, 여기려 이 박스권을 벗어난 움직임부터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죠. 그리고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 중간중간 매도하는 그림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 매수했던 움직임이 더 큰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 또 JP모건 같은 경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다가 오히려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부터 얘네들이 움직임을 가져가기 시작하는데, 얘네들의 물량들이 딱 들어왔을 때 그리고 매도했던 물량들, 이거 막 봤을 때는 매수 매도가 거의 비슷한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물량이 훨씬 많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자, 모건 스탠드도 마찬가지. 얘네들도 매수 매도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물량들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매도 쪽에서도 한번 살짝 보면은 자, 키움 같은 경우 개인들의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박스권을 돌파하니까 오히려 빠져나가는 움직임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개인들은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고점 구간에 물려 있다가 이렇게 조정이 끝나고 다시금 상승하니까 이제는 짧게 수익 보고 나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다. 반면에 외인들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줬죠. 자, 그리고 한국투자 얘네들도 상승하는 움직임에 오히려 들어오는 그림을 그려줬지만 그래도 빠져나가는 움직임도 만만치가 않았다. 그래서 매도세가 좀 잡혀 있긴 한데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다. 지금 개인과 한국투자 이쪽 기관들의 움직임 보면은 개인이 거의 다 매도를 하고 그 물량들을 이 외인 쪽에서 다 잡아가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박스권 중간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거다 라고 말씀드렸죠. 네, 금액대로 하면은 한 4만 원 정도 되는 구간인데 이런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외인이 그리고 다시금 기관이 매수해주는 그림을 그려줄 때 우리는 매수를 해주면 되고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느냐. 자, 이때부터 지금까지 상승을 하면서 아직 빠져나가지 않는 외인들의 물량 굉장히 많았죠. 얘네들이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줄 때 우리도 같이 매도를 하면서 외인들의 움직임을 좀 따라가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 이제 뭐 이해가 간다 하시면은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 매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보자. 자, 그래서 이런 매도의 움직임, 매수의 움직임 이런 게 보일 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 자,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매수 매도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 어떤 구간이냐? 자, 이렇게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잠시 신호를 꺼놨는데 이런 파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호들이 뭔지가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구독자님들과 같이 진행했던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는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이 최고가의 매도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주가는 떨어집니다. 자, 이거 무슨 약속이라던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여기 최고가를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이런 매수 그리고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시던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인데 예전에 이 초전조체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종목이죠. 자,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이런 신호들을 보고 이미 매수를 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뉴스가 뜬 다음에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이런 수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끌고 오다가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갑작스럽게 빠지는 모습 확인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좀 진행했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신가요? 자, 이 노란색 신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 노란색 신호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근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상승 추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락하는 추세로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계속 수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건 뭡니까? 자, 돈의 흐름, 즉 이 수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런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급을 꼭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수급을 매일같이 이렇게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다.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언제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호가 뜰 때마다 이 수급 현황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종목만 그런 거 아니냐 하실까봐 다른 종목도 한번 볼 텐데, 자,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 이제 보성 파워틱이다. 자, 이 보시면은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다 했죠. 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상승세가 나왔을 때,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왔을 때 또 뭘 확인해야 되냐? 수급을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이 빠져나가면 매도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지 않아서 홀딩을 했었고,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움직임까지 다 보였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수익을 한 달 만에 50% 가까운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들이 이제 가벼운 종목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무거운 종목도 한번 보자면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 중에는 두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 신호가 떴죠. 이때 수급 확인하고 우리는 매수를 했다.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파란색 신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 그랬죠? 우리는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계속 홀딩하는 거고, 수급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하는 거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수급이 빠지는 모습에 이제 절반 정도 매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신호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수급이 딱히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고, 다시 이런 신호들,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끌고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다시금 뭐 조정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또 이런 신호를 기다리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벼운 종목, 무거운 종목,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매도를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저점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고점 구간에 매도할 수 있는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영상으로 증명을 해나가겠지만, 타점을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기다리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자가 되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자,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이제 구독자님이라고 다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타점들 나타나게 되면은 매수 타점, 뭐 매도 타점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해놨다가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 나올 때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좋은 매수 타점 나타난다. 그러면 매수하자고 문자도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하던 종목 마저 이야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클로봇 이야기 해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클로봇의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얘네들을 뭐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순환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이런 순환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는 매도할 때는 아니다 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 얘네들이 어디까지 이렇게 올려놓고 그 순환이 좀 끝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월봉으로 살짝 돌려보더라도 이제 신고가 구간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어디서 매도할지 감이 잡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파란색 신호와 함께 매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 외인들이 빠져나가는 그림에 같이 매도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장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전에 얘네들이 어디까지 올려놓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놔야 우리가 그 근처 갔을 때 대응을 해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로봇주들이 과연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지 이런 걸 살펴보면서 클로봇도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우선 로봇스타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지금 뭐 2만원 구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6,000원 구간 거의 4배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죠.
자, 그리고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25,000원 구간에서 218,500원. 이거는 10배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죠. 자, 하나만 더 살펴볼 텐데, 자,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 15만원 구간에서 429,000원, 43만원 정도까지 올라왔죠. 이것도 이제 3배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클로봇도 이제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상승을 해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저점을 기준으로 이제 우선 3배부터 생각을 해보자. 저점이 이제 만원 구간이죠. 자, 여기서 3배면 얼마입니까? 3만원 구간 이미 돌파를 했죠. 그러면은 그 다음 4배를 간다면은 4만원 구간 지금 이미 돌파를 또 해놨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5만원 구간, 6만원 구간도 있을 텐데 5만원 구간보다도 지금 뭐 흐름이 좋다 보니까 6만원 구간을 우선 한번 목표가로 또 한번 잡아보자. 제가 이전에는 이제 이곳에 있을 때는 4만원을 이제 목표가로 잡겠다 했는데 4만원 근처에서 이제 흐름 보고 6만원을 올려놨죠.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 여기서 5만원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6만원 구간 한번 가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6만원 근처 갔을 때 또다시 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조정이 나올지 이런 거 판단해가지고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은 또다시 목표가를 갱신해 나갈 것이고, 뭐 그러지 못한다, 이제 6만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사이클이 끝났다 라고 판단된다라면은 이제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을 우선 챙겨놔야 된다.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매수 타점을 잡고 진입을 해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1차적인 목표가를 6만원으로 이제는 갱신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 변수라는 거를 꼭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이 변수에 맞게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 좀 드려볼 텐데, 우리가 이렇게 뭐 상승을 하는 주식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한 목표가가 여기가 있어요. 뭐 주식이 별 다른 이유가 없다. 그리고 관점대로 잘 흘러간다라면은 이렇게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겠죠. 근데 중간에 분명 변수라는 게 발생해서 이 목표가 가기 바로 직전에도 이렇게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우리가 매수했던 것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좌가 오히려 망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변수에 맞게 무조건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살펴보자면은, 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을 지켜나가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이런 조정이 나왔다, 이런 경우라면은 시장 상황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폭발적인 상승을 다시금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시장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거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자,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거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제가 보내드릴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받으실 수 있도록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거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